네, 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여기는 동탄입니다. 기아 동탄 전시장은 기아의 새로운 로고가 적용된 첫 전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곳에는 3년 만에 부분 변경된 K9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라진 K9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네, 지금 이 전시장에는 4대의 K9이 있습니다. 하얀색, 검은색, 블루 이런 색깔이 있는데 K9은 총 6가지 기본 색깔이 있습니다. 원래 레이크스톤이라고 해서 약간 조약돌 느낌 나는 색깔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 색깔은 빠지고 여기 에스콧 그린이라는 새로운 색깔이 추가가 됐습니다. K8의 쑥색 느낌 나는 포레스트 그린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좀 청록색에 가까운 청량한 느낌이 나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완전히 처음 적용된 색깔은 아니고요. 미국용 스팅어에서 먼저 선보인 적이 있는데 당시에 자동차 동호회에서 꽤 관심도가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스팅어나 K9에서 먼저 시도를 하고 추후에 다른 차종으로 넓혀가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네, 더 뉴 K9은 3.3 터보 가솔린과 3.8 가솔린 이렇게 2가지 모델로만 운영이 되는데요. 3.3 터보 가솔린의 최고 출력은 370마력, 최대 토크는 52 정도 됩니다. 제네시스 G80과 비교해서 최고 출력은 한 10 정도 낮네요. 엔진 라인업과 함께 트림도 조금 단순화됐는데요. 플래티넘과 마스터즈 이렇게 2가지 트림으로 운영이 됩니다. 가격은 3.3 터보 가솔린 기준으로 이 플래티넘과 마스터즈가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번 K9은 기존보다 한 280만 원 정도 더 높아졌습니다. 이 차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기존의 K9과 거리두기를 한 모습입니다. 먼저 그릴 자체가 커졌습니다. 이전에는 헤드램프와 그릴 사이에 한 5cm 정도의 틈이 있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공백이 메꿔져 있고요. 그 결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전면부를 쭉 감싸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면 확장형 그릴은 최근 기아의 신차들인 EV6나 K3 그리고 K8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그 외에는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의 테두리도 점잖은 형태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선들로 채워져 있고요. 내부에는 K8에서 먼저 만나봤던 V자형 크롬 디테일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헤드램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아래도 찌부가 됐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퍼지면서 가로로 긴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부에는 약간 볼보 느낌도 나고요. 이렇게 4개가 분절되어 있는 이 부분은 EV6의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차에는 그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가 들어가요. 그 잠금을 해제하면 헤드램프와 리어램프가 동시에 점등되는 방식인데요. 기존의 K8과 EV6에 먼저 적용된 기능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밑에 이 하단 범퍼는 아주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아래로 놓고 보면 그릴 부분이 조금 두텁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범퍼를 슬림하게 배치해서 차도 커 보이고 동시에 날렵한 인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측면입니다. 차 크기가 체감이 되시나요? 기아 모델에 맞게 긴 전장과 좀 큰 체격을 갖췄는데요. 이 차의 전장은 5140mm로 우리가 길다 했던 K8보다도 10cm 정도 길고요. G80이나 그랜저와 비교하면 20cm 정도 더 깁니다. 결과적으로 벤츠의 S클래스 350 디젤 모델과 가장 유사한 몸집을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워낙 몸집이 크기 때문에 비례, 비율 이런 요소보다는 균형과 볼륨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입니다. 측면에서 뭐 새로울 건 없는데 이 부분, 이 팬더 부분에 이렇게 크롬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 모델에는 여기에 뭐 AWD 같은 레터링 배지가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두터운 크롬 장식을 둬서 조금 더 강인한 느낌을 주고 있죠. 자세히 보면 여기에 기아의 바뀐 새 로고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휠은 컨티넨탈 브랜드의 18인치와 19인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요. 3.3 가솔린 터보에서는 19인치만 들어갑니다. 전시 차량에는 지금 245에 45R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후면입니다. 후면 역시 완전히 다른 차가 됐습니다. 기존의 K8의 틀을 어느 정도 가져오려고 한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이 측면에서 이어지는 이 캐릭터 라인이 램프와 만나고요. 이 왼쪽 램프가 길게 이어져서 오른쪽 램프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차는 전면과 측면과 후면, 후면이 다시 측면으로 이어지는 완성형 캐릭터 라인을 갖추고 있는 셈인데요. 그리고 램프 위쪽과 아래쪽에 굵기가 다른 크롬의 띠를 둘러서 조금 더 모던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후면의 무게중심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K9과 4륜구동의 배지가 위에 있었는데 아래로 자리를 옮겨갔고요. 그리고 기아의 새로운 로고도 큼지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번호판이 원래 이 중간 부분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아래로 자리를
옮겨서 제작되어 있죠. 네, 램프에도 디테일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끝부분에는 삼각형과 마름모 디테일이 있고요. 이 램프는 6개의 바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빨간색 바이고요. 이 끝부분에는 방향지시등과 비상등이 들어오는 램프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헤드램프는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이동해서 리어 램프와 다르게 헤드램프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방식입니다. EV6와 들어오는 방식이 거의 똑같죠. 네, 이제 K9의 실내입니다. 이전에는 약간 회장님 차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전보다 세련미가 더해진 것 같네요. 내장 색상은 블랙 원톤, 베이지 투톤, 새들 브라운이 있고요. 여기에 토프 그레이가 추가돼서 총 4가지입니다. 네, 먼저 14.5인치의 초대형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페시아와 센터 콘솔은 그랜저의 구성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버튼들은 터치가 아니라 모두 물리 버튼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가운데에는 명품 시계가 들어가 있는 이 밑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컵홀더가 있는데요.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덮개가 있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는 조그맣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통합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윗부분에 필기가 인식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직접 입력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어준다고 하고요. 자세히 보면은 다이아몬드 커팅 디테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는 확실히 K8이나 그랜저, G80보다 훨씬 더 고급감이 넘칩니다. 먼저 우드의 사용이 눈에 띄는데요. 이런 대시보드와 콘솔 그리고 도어 트림에 나무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무 장식이 옛날에는 조금 고루하게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최근 인테리어에 많이 사용하는 아프리카산, 아시아산 나무를 들여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시트 부분에도 이런 퀼팅 장식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에 보통 사용이 되는데 이번에는 양옆으로 사용 범위를 넓힌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운전석과 2열 오른쪽 좌석, VIP 좌석에는 스트레칭 모드가 추가된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요. 이 스트레칭 모드는 그 에르고 모션에 있는 공기 주머니의 압력을 조절해서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K9에는 최초로 적용된 첨단 기술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지문을 차에 등록시켜 놓으면은 개인화 프로필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이드 미러나 스티어링 휠 그리고 시트 포지션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방식입니다. 또 제휴된 주유소나 주차장에서는 이 지문 인식으로 카드 대신 쓸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 외에는 클러스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멜론의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음악 검색도 가능합니다. 네, 이 차의 백미는 바로 이 VIP 좌석이죠. 2열 오른쪽 좌석에 앉았는데요. 생각보다 이 헤드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주먹이 1개 정도 들어가서 K8과 좀 유사한 공간성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의 전장은 K8보다 훨씬 긴데요. 실제로도 주먹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가는 넉넉한 레그룸을 갖추고 있습니다. 1열 밑 공간도 넉넉하네요. 이 가운데 부분에 사람이 탈 일이 없는 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턱도 좀 큼지막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2열의 공조는 일단 1열 뒷부분에 이렇게 개인 모니터가 있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 송풍구가 있고 거울 위에 조명도 들어가 있어서 어두울 때도 확인하기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바이저는 수동입니다. 통합 컨트롤러는 여기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모두 있는데 따로 단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에서도 시트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기울기를 조정해서 뒤에까지 더 편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통합 컨트롤러도 있지만 이 스크린에서 직접 조작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공조에서는 이렇게 온도를 높이고 낮출 수 있는데 이 단계가 총 8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이한 건 골프 존이 있어요. 그래서 골프에 관련된 많은 검색들을 할 수 있게 해놨네요. 그 외에는 지도, 라디오, DMB, 비디오 이런 기본적인 장치들이 있고요. 실내 무드 조명은 총 8개가 제공이 돼서 이렇게 2열에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더 뉴 K9에는 세계 최초로 적용된 첨단 기술도 있습니다. 전방 예측 변속 기능이에요. 이 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이나 카메라, 레이더 등을 통해서 전방 상황을 예측해서 이 최적의 기어단으로 미리 변속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추후에 저희가 실승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주행에서의 안정성, 편의성도 높아질 것 같고요. 또 연비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이 외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2가 전 트림의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등도 탑재됩니다. 그렇다면 K9의 경쟁작 플래그십 세단일 텐데요. 제네시스 G80 정도가 있습니다. G80 3.5 터보가 5,900만 원대로 시작하기 때문에 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수입에서는 완전히 같은 급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BMW나 벤츠, 렉서스 등이 있죠. 더 뉴 벤츠 S클래스 가격은 1억 4,060만 원에서 2억까지 올라가고, 올해 3월 출시된 렉서스 뉴 LS가 1억 초반에서 중반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K9은 가격 경쟁력과 첨단 사양, 그리고 새로워진 디자인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기아의 더 뉴 K9 살펴봤습니다. K9은 판매 부진으로 단종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 K9이 기아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